자, 이번에는 가자지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라파에서 하마스와의 전투가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라파에 있는 하마스 대원 최소한 55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고 하마스 병력의 절반 정도가 해체됐다. 해체됐다라는 건 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5월 7일부터 라파 작전이 시작되는데 벌써 40일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하마스 전투 병력 약 절반가량 해체했고 550명의 대원을 사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테러범이 550명이고 건물과 터널에 대한 공격으로 사살된 테러범까지 다 합치면 55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제거가 한 2배 정도 잡으면 돼요. 한 1,000명 정도 되겠네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군 이 절반을 해체했다 이런 말은 이제 하마스 라파 여단이 4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를 완전히 해체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라파에서의 작전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작전 중인 군인에 따르면 라파에는 터널이 정말 너무 많아서 민간인 집집마다 터널이 있고 터널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 필라델피 회랑,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이 필라델피 회랑에서도 200개 이상의 터널 갱도가 발견이 됐고 또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밀수를 하는데 사용했을 법한 아주 크고 긴 터널도 25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군이 라파 작전을 예고를 하고 나서도 바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제적 압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마스 대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 틈에 섞여서 북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다고 하고 또 집을 떠나면서 건물에 많은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간 것도 확인되고 있어서 전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현재 라파 중서부 지역으로 동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서부 지역으로 점점 더 깊숙하게 진격을 하면서 터널들을 계속 파괴를 하고 건물의 부비 트랩을 제거해 가면서 아주 느리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아직 뭐 이렇게 마무리 단계는 아니겠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가자지구의 인질들, 뭐 우리들 마음이야 모두 다 무사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야 뭐 똑같지만, 근데 또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살아 있는지 뭐 사망을 했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한 수십 명은 살아있다. 100여 명 중에 수십 명 살아있다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이스라엘 협상가 중에 아주 고위급 인사가 익명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12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긴 확실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으로 말했지만 수십 명이 확실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한 바로는 이제 미국 정부에 따른 건데 최소 50명 정도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 인질이 석방 다 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질 협상이 교착 중이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한테 협상 1단계 들어가기도 전에 영구 휴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질 협상이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이 관리가 이스라엘이 왜 인질 협상 체결되기 전에 영구 휴전할 수 없냐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하마스는 일단 테러 단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10년 이상도 더 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결 조건으로는 인질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라파에서의 전투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라면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출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IDF의 대변인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가리. 이 다니엘 하가리가 어떤 이스라엘의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하마스는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제거될 수 없으면 제거될 수 없다. 그럼 영원히 제거될 수 없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가 채널 13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일은
마치 대중의 눈에 모래를 던지는 일과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가리 대변인은 이어서 하마스는 이념이고 사상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정부가 하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실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우리 안보 내각은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능력을 파괴하는 걸 전쟁 목표 중 하나로 정의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당연히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상반되죠. 이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과 총리실이 상반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군 대변인실도 다시 성명을 발표해서 이 하가리 대변인이 인터뷰한 내용은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하마스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콕 집어서 다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좀 문제가 보이죠, 사실. 그래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이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와 또 국방부 고위 관리들 간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계속 불화와 긴장이 있는 걸 보여주는 이 일련의 예시가 바로 이번 사태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하가리의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념이고 사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100% 뿌리 뽑기는 쉽지는 않죠. 네. 예, 어느 나라든 뭐 생각에 다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오만 가지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예, 가자지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마스의 그 뿌리와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 대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도주의적 구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그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트럭들이 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공격당할까봐 들어가기를 좀 두려워하고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공격한다는 겁니까? 이 구트럭을? 트럭이 가자에 진입해서 분배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 총을 소지한 가자 폭력배들 뭐 하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장 단체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구호 트럭을 통째로 이제 빼앗아서 털어가는 상업성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총을 이용해서 구호 트럭을 공격하고 구호품을 통째로 털어가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호 배달에 나섰던 트럭의 이 옆구리에 총알 자국이 아주 여러 번 남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설령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창고로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창고까지 찾아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구호품들이 약탈당할 위험이 매우 커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이 트럭이 1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호 물품 트럭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와중에 또 폭력배뿐만 아니라 이 구트럭을 이용해서 밀수질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밀수를 한다는 겁니까? 밀수품의 정체는 바로 담배입니다. 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하는 그 트럭 안에다가 밀수 담배를 숨겨가지고 들여보내는 건데 이 전략이 아주 웃깁니다. 이 밀수꾼들이 속을 긁어내서 이 껍질만 남긴 다음에 속이 빈 수박에다가 담배를 이제 숨기는 방식도 쓰거나 아니면은 합법적인 물품 포장 안에다가 이 담배를 묻어두는 방식으로 가자의 담배를 밀수를 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구호품 선정물을 다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상자를 하나씩 다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노려서 밀수를 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담배는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생존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담배가 가자에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가자와 이집트가 연결되어 있는 그 라파 통로를 이용해서 담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밀수꾼들이 라파에 트럭이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담배를 따로 빼내서 이제 가자로 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 6일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이제 그 통로가 이제 막힌 거죠. 이게 밀반입이 불가능해졌고, 이제 남은 구호품 통로는 이제 케렘 샬롬 검문소인데, 거기로는 또 밀수 담배를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안에서 담배값이 폭등을 해서 한 개비에 $25. 우리 돈으로. 한 개비에 한 갑이요? 한 개비에 우리 돈으로 35,000원 정도에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비를 이렇게 피우면서 35,0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들 많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담배가 뭐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개비에 35,000원이면 사실 한 갑이라도 손에 넣으면 수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품 트럭을 통째로 약탈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한 밀수품들이 이 차량 어딘가에 담배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트럭을 통째로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한 개비에 35,000원이면 한 갑이면 거의 7만 원이네요. 20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딴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핍니다. 아주 줄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보통 그 담배를 그 필터 있는 데까지 끝까지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중독돼 있는데 여기 가자지구 안으로 담배만 못 들어가게 해도 이 사람들 힘을 못 쓸 겁니다.